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8일이었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사의를 표명한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란 기록을 세웠지만 그에 걸맞은 업적을 남기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아베 총리 후임이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경색된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아베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을 둘러싼 파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베 총리 뭐 사퇴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렇죠.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사퇴 선언을 했어요. 네, 오후 한 5시쯤에 기자회견을 해서 전격적으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내년 9월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앞두고 중도 사퇴를 한 셈인데 2012년부터 재집권을 했거든요. 거의 한 7년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는데 일본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갖고 있고요. 네. 2번이나 지병 때문에 중도 퇴임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올해 6월에 정기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병으로 갖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 재발 징후가 그때 보였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좀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컨디션에 좀 본격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체력에 큰 문제가 생겼고 이달 초에 재발이 확인됐다 이렇게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요. 24일 검사에서 약물의 효과가 확인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처방이 필요한 상태래요. 그래서 정치적 판단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치적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사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차례 집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차 집권 때는 한 1년 정도 집권했었나요? 그렇습니다. 한 366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1년하고 하루 정도 한 거죠. 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그렇게 임기를 지냈는데 그때가 한 14년 전이었잖아요. 2006년이니까 네. 52세의 나이로 총리가 되는데 전후 최연소 총리라는 기록도 그래서 갖고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참의원 선거 이후에 내각을 개편하고 소신을 표명하는 연설까지 다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권좌에서 물러났었는데 건강이 정말 안 좋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9월에 내각 개편이라든가 가을에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권력 누수나 공백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긴 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이었나요? 네. 그 납북자 문제 네네.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서 인기가 막 급상승하고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총리로 임명되는데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스가 관방장관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의견이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단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네네. 뭐 자신과 북한하고 얽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네네네. 인기가 올라가고 또 우리하고도 계속 갈등하고 참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악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1차 집권했을 때도 네. 그때도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애초에는 불치병이라고 또 알려졌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병이에요?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이 병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대장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심한 복통과 설사를 반복하는 그런 증상인데요. 그때 학기말 시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증상이 발생했다라고 회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대장성 궤양염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시작이 됐는데 중의원 2선 시절이었던 1998년에는 체중이 65kg에서 53kg까지 줄어든 적이 있대요. 그래서 3개월간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신약을 투여를 한 거예요. 그게 효과를 보이면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런 정도라면 총리직 도전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나중에 회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1차 내각 시절에 이제 자진 퇴진을 했는데 그때 설명을 하기를 총리직이 상상했던 것보다 몇십 배나 경무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또 많았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병세가 또 호전이 되면서 2012년 12월부터 다시 총리직에 올라서 지금까지 재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는데 완치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5% 정도의 환자는 대장을 적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만 한 22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6월에 검사를 했을 때 아베 총리한테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과립공 흡착 제거 요법이라고 불리는 특수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이 많이 듣질 않아서 네. 좀 이런 치료까지 받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 건강 이상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긴 했지만 네. 실제 측근들도 사임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 자민당이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24일에 혼자서 사퇴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베 총리가. 근데 두 번째로 병원을 방문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17일에 예정에 없이 7시간 30분가량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건강 이상설이 크게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또 두 번째로 병원을 갔습니다. 한 3시간가량 갔는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아베 총리 스스로는 이날 퇴진을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측근들도 최근 며칠에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해서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전날까지만 해도 자민당 간부들은 아베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건강 어떠냐 물어봤더니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을 만큼 아프다고 말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포스트 아베 총리가 한때 후임자로 점찍었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은 아베 총리 사임 의혹 소식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베 총리 집권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24일에 연속 재임 기간 2,799일을 기록해서 이제 단일 재임 기준으로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는데요. 네, 재임 기간 동안 경제 분야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죠. 아베노믹스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서 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보수 극우적인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토 갈등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뭐 여러 나라들과 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취임한 다음에는 헌법 해석을 바꿔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허용했어요. 그래서 우경화의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평생 수건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이었는데 이거는 결국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 들어서 지지율이 항상 50% 이상을 기록하다가 30% 심지어 이게 무너졌다 29. 몇 %다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컸고요. 주변 인사들의 부정부패 의혹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는 학원 스캔들, 벚꽃 모임 스캔들 같은 개인적인 스캔들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컸던 게 경제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여파가 있긴 했지만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 27.8%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상당 부분 취임 이전으로 후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좀 여러모로 이게 업적을 그러니까 최장수 총리를 지내긴 했는데 업적을 그렇게 남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지금 마이너스 1.3% 네. 좀 역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2분기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27.8%. 네네.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네네. 근데 아베 총리 사임이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뭐 그 진단받으러 간다 이런 게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 사임을 위한 수순 아니냐. 그렇죠. 여론 조성용이다. 핑계를 대야 된다. 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얘기.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이 악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스캔들을 회피한 목적 아니냐 뭐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있어요.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카노 고이치 일본 조치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대응 실패 또 정치 스캔들 관련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과로로 지병이 악화됐다면서 사의를 나타냈던 시점이 일본 내에서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시점과 겹친다. 이 점을 좀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베 총리가요.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6월 18일 정기국회가 폐회한 이후에는 아예 공식 석상에 몇 개월간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 위령 행사에 참석해서 그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때도 코로나19 관련 답변은 한 7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원성을 많이 샀고 그 이후에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기자들이 아베 총리 어디 가나요? 뭐 이렇게 물어도 그냥 가버리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 문제인가 뭔가 뭐 이런 얘기가 슬슬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 아무튼 나카노 교수는 이 사이 동안 이렇게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정책들도 다 허술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아베노 마스크를 들었습니다. 아베 마스크. 정말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벚꽃놀이 스캔들이나 아니면 각해학원 스캔들 같은 걸에서도 휘말려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고,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가까운 사이인 구로카와 전 도쿄 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마음대로 연장하면서 검찰총장에 앉히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작 스캔들로 중도 사퇴를 했거든요. 네. 측근인데 지금 이런 스캔들이 연루됐고, 또 다른 측근인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도 선거를 위해서 금품을 지급했다 기소되면서 이건 아베 총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카노 교수는 일본의 최장수 지도자가 각종 스캔들을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면서 정권을 떠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네. 일본 국내 여론, 국민들의 시선은 어때요? 지금 니혼게이자의 신문이요, 아베 총리가 사퇴를 발표한 직후인 29일과 30일에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88%가 지병 악화에 따른 아베 총리 사퇴는 타당하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좋게 평가한다는 의견이 74%,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4%. 그러니까 좋다는 쪽이 3배를 넘었어요.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렇지만 지난달 조사보다 그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12%포인트나 오른 55%로 뛰어올라서 3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한 건 이달 들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네.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감소세를 보이니까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또 아베 총리가 아프다면서 사퇴를 하니까 동정론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정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응답자의 38%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가야 한다고 답을 했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을 이어받아야 되는 응답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 아베 총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은퇴하나? 총리직에서 사퇴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총리직 사퇴를 밝혔는데 당장 그만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다음 달 중순쯤에 선출이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이게 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총리로서 직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고요. 총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치료와 요양을 한 뒤에 의원으로서의 정치 활동은 계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계를 은퇴하는 건 아니고요. 또 지난 6번의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다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네. 그때 아베 총리의 공천을 받은 자민당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계에서 계속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중선거구제에서 네. 소선거구제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민당 내부에 개파가 사라지고 아베 총리만 남아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네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드는데, 차기 총리는 그럼 어떻게 선출이 되는 겁니까? 내일 자민당이요,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의원, 참의원 총회를 열어서 아베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총재 선거 방법과 일정을 내놓을 예정인데, 만약에 후임 총리가 등장을 해도 아베 총리의 남은 잔여 임기만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년 9월 말까지만 임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1년 동안 국정을 이끌게 되는 좀 임시 내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거니까 네. 지금 파벌간 움직임이 정말 아주 그렇죠. 어지럽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개파 정치가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과언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총재 선출 방식을 두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뭐 이견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3파전이 될 거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스가 관방장관, 기시다 정조 회장, 이시바 전 간사장, 이렇게 3명이 각축을 겨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민당 규정을 볼 때 이제 총재를 선출할 때는 국회의원과 당원의 투표를 똑같이 동수로 부여해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약식으로 지금 뽑을 수가 있는데요. 네.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국회의원들 표는 다 그대로 인정을 하되 47개 도도부위원회 각 지부 연합회 대표의 표를 조금 줄여서 여기다 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과 동수, 그러니까 당원이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들의 선거, 그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약식으로 지금 선거를 치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니까 지금 이 3명의 후보들 가운데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여론조사 1위는 계속해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거든요. 1년 전부터 맞아요. 계속 그랬습니다. 네.
당원들에서는 지지 기반이 튼튼한데 당내 소수 파벌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럼 약식으로 하면 불리하다.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일 불리한 사람이고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여론조사 지지율은 낮은데 당에서의 파벌이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표를 모으기가 좋은데 문제는 아베 총리가 속한 최대 파벌이 호소다파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소파 이게 당내 2대 파벌인데 나를 밀어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스가 장관을 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도 살짝 불리해졌고요. 스가 관방장관은 파벌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지하는 국회의원 그룹도 만만치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대 파벌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네.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제 네. 아베 정권의 입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발표를 스가 관방장관이 많이 했거든요. 일종의 이제 대변인 역할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총리를 옆에서 제일 측근으로 네네. 보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할이 많은 네네. 사람인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금 총리로서 유력하다고 하는 보도 지금 나오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2차 아베 정권의 개국 공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이제 1차 내각 때 갑자기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2차 내각 때 당신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총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가 장관이 이제 아베 후임이 되면 부모의 후광, 파벌, 빼어난 학력이 없는 산무 정치인이 일본 총리가 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게 된대요. 네. 벽촌으로 알려진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 출신입니다. 고교 졸업 후에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호세이대 야간 법학부에 진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베 1차 정권에서 총부 대신에 발탁이 됐고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이제 각인을 시켰던 때가 작년 4월에 나루히토 일항의 새로운 연호 레이와가 쓰인 액자를 들어올리면서 연호를 발표했던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에게는 레이와 아저씨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아키히토 일항의 연호 헤이세이를 공표했던 오부치 게이조 관방장관이 나중에 총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여기도 그 길을 밟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에게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지금 일본의 최장수 관방장관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관가를 다 장악한 것도 장점인데 문제는 아베 총리와 일심동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를 개혁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965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방송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리포터 하시는 분이 리액션도 좋으시고 또박또박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놓친 소식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하는 코너 이름은 세계의 이면이고요. 방송하시는 분은 전지현 외신캐스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갈게요. 아베 총리 사임으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와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 바뀌면 그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민당의 태도가 전체 기류가 아베 총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누가 와도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쿄올림픽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베 총리가 2년 미루자고 했을 때 자기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니까 1년만 미루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지금 더 장기 집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지금 재연기 또는 중단해야 된다는 답이 66%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IOC랑 계속 지금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아마 연내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좀 한일 관계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새로운 총리 들어서서.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